서울 마포 양화진에 가면 고종 이후 다방면으로 한국을 위해 힘써준 외국인 500여 명이 잠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글 발전에 가장 큰 공헌을 했던 호모 헐버트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면서 한국어에 깊이 파고든 그는 띄어쓰기를 최초로 도입시켰고 독립운동가 서재필을 통해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도록 도왔으며 전 세계에 한국어가 영어보다 우수하다는 논문을 발표한 최초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양화진에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외국인이 또 한 명 있습니다. 1904년 7월 18일 창간한 대한매일 신보의 공동 창간인이자 발행인 어네스트 토머스 베델입니다. 영국인인데요. 일제강점기 전 세계에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알리고 싶어도 조선인이 발행한 신문들은 죄다 검열을 받아야 했던 반면 외국인 발행 신문은 따로 규제가 없어 베델이 양기탁과 함께 대한매일 신보를 창간하도록 도왔습니다. 대한매일 신보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보면 매일 톱뉴스를 뽑아냈습니다. 일산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사설을 게재하고 황무지 개간권의 부당함을 고발했고 국채보상운동을 보도해 범국민운동을 이끌었으니까요. 사실 베델의 이런 행동이 눈엣가시였기 때문에 일본은 영국 정부에 베델의 행동을 멈춰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영국은 1902년 영일동맹을 체결해 밀월관계를 유지하던 때여서 그를 재판에 회부해 상해까지 추방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얼마 뒤 더 강한 반일 감정을 꾹 눌러담아 다시 조선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복귀 1년도 지나지 않아 심장병으로 요절하고 말죠. 사망 직전 그는 양기탁의 손을 잡고 나는 죽을지라도 신보는 영생케 하여 한국 동포를 구하라는 유언을 남겼는데요. 우리 정부는 1968년 한국의 독립과 언론 자유를 위해 쌓은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했습니다. 그의 대한매일 신보가 독립에 큰 힘이 됐다는 것이죠. 이처럼 신문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한 국가의 독립과도 직결되는 힘을 가졌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신문은 1609년 독일에서 발행된 라이프치거 자이퉁으로 알려져 있는데 연산군과 더불어 조선시대 최악의 폭군으로 기억되는 광해군이 갓 즉위했을 당시 점원 독일에서는 벌써 신문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세계 최초라고 인정받는 이유는 그 실물이 남아있기 때문. 역사란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어 실물의 존재 여부는 상당히 중요한데 혹시 한국이 독일보다 훨씬 앞서 일간지를 발행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실물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500년 조선 왕조에서 군으로 끝나는 왕이 2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광해군, 다른 한 명은 연산군입니다. 반정으로 폐위되어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왕자 시절 호칭으로 역사책에 기록됐습니다. 그중 광해군은 원래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선조의 둘째 부인, 즉 첩의 아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영민했던 광해군은 아이러니하게도 임진왜란 덕분에 세자가 됐죠. 선조는 전쟁이 발발하자 급히 몸을 피했는데 이를 알게 된 백성들이 경복궁에 불을 지르자 이를 수습하라며 광해군을 급히 세자로 책봉했는데요. 자신 대신 총알바지로 첩의 아들을 내보낸 겁니다. 다행히 연민했던 광해군은 전쟁을 진두지휘하고 민심을 수습해 임진왜란의 영웅이 됐는데 이를 시기한 선조가 광해군을 시기하며 그의 세자 자리는 위태로워집니다. 결과적으로 선조가 사망하면서 광해군이 왕위에 올랐으나 일부 역사학자들은 선조에게 속 좁은 임금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속 좁은 선조가 불같이 격노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1577년 11월 28일자 실록에는 내가 우연히 조보를 보건대 마치 고사처럼 인출하였으니 매우 놀랄 일이다. 이를 인출한 이들을 끝까지 추문하여 죄를 다스려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조보가 무엇이길래 이를 만들어 팔았던 이들을 끝까지 추문해 죄를 다스리도록 한 것일까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조선시대에는 현재처럼 민간인들이 신문을 만들어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왕명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승정원에서 주요 소식들을 필사해 중앙기관들에 배포했었는데 이를 조보라고 부릅니다. 신문에는 전날 있었던 일 중 기록할 만한 일들, 가령 정부의 인사이동, 주요한 정책의 시행, 과거 시행과 관련된 사항 및 합격자 명단, 임금에게 올라온 상소문, 상소문에 대한 답변 등이 실렸고 이상 자연현상 등도 함께 기록됐는데요. 그러니까 조보는 지금으로 보자면 조간신문 또는 관보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승정원에서 조보를 만들어 배포하면 관청을 포함 퇴임한 고위관직자, 지방절도사 등에게까지 전달됐는데 한양은 당일에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에서는 5일치 조보를 묶어서 받아야 했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신들이 고위관직자나 중앙관청 수장이 아니라면 이를 받아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데 문제는 이 조보에 과거시험 관련된 내용 등이 실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구독료를 지불하더라도 조보를 받았는데 이러한 필요에 의해 조보를 필사한 민간신문이 등장했죠. 조보를 받아서 민간에서 활자로 새겨 팔던 이들을 기인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는 고작 3개월밖에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선조가 이를 알아버려 중지시켰으니까요. 위실록에 나타난 것처럼 선조는 비만기로 대신들에게 전교했습니다. 비만기란 중요 업무 지시나 명령을 내릴 때 특별히 국왕의 심기를 그대로 담아내리는 문서로, 위실록을 요즘 말로 조금 바꿔보자면 과인이 우연히 조보를 보았다, 경악스럽다, 누가 조보를 인사하라고 했느냐, 어째서 임금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멋대로 만들었느냐, 이것은 사사로이 사국을 만든 것과 다름없다, 만약 국가기밀이 다른 나라에 흘러들어간다면 어찌 되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선조가 불같이 화를 냈던 몇 안 되는 장면인데요. 결국 진상 파악이 시작됐고 이듬해 1월 15일 조보를 인쇄하고 구독료를 받고 판매한 기인 30여 명은 유배됐고 활자를 전부 몰수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를 보고 통렬하게 꾸짖은 이가 있었으니 바로 율곡이입니다. 그는 민간 조보의 인쇄는 의정부와 사원부가 허락했는데 왜 책임자들은 책임지지 않고 애꿎은 백성들만 형벌을 받느냐며 의정부와 사원부 관리들에게 겁도 많고 의리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1577년 8월에, 그러니까 세계 최초 일간지라는 독일의 라이프치거 짜이퉁보다 30년 앞서 먼저 일간지를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나 조보, 정확히는 민간조보가 세계 최초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그 실물 증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보를 필사한 필사조보는 여러 등장했지만 민간에서 약 3개월간 발행된 민간 인쇄조보가 없었는데 이 실물이 드디어 등장했죠. 경북 영천입니다. 경북 영천 은혜사 부주지 지봉스님은 평소 고문서에 관심이 많아 고서적 경매 사이트를 훑어보는 것으로 일과를 시작합니다. 지난 2017년 1월의 어느 날 아침도 평소처럼 사이트를 훑어보고 있었는데 그날 사이트에는 송나라 때 성리학서를 집대성한 성리대전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지봉스님의 눈에는 책보다 그 책을 싼 표지가 눈에 띄었죠. 책의 표지는 이미 낡아서 떨어져 나가 다른 종이를 붙여 딱딱하게 새 표지를 만들었는데 이 종이에 쓰인 글들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당시 출품자는 경매 설명서에 조보라고 써붙였으나 아무도 이 글자에 신경 쓰지 않아 무려 4차례나 유찰된 끝에 지봉스님이 낙찰받았습니다. 책을 받고 4개월간 지봉스님은 오로지 조보 하나만 두고 계속해서 연구하다 더 전문적인 연구를 위해 경남대 김영주 교수에게 보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전해들었습니다. 총 8장으로 이루어진 조보 중 발행일자를 알 수 있는 문건은 총 5장으로 선조 10년 11월 6일, 15일, 19일, 23일, 24일입니다.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조는 민간에서 조보를 인쇄해 유통됐다며 불같이 화를 낸 11월 28일 직전입니다. 6일자에는 인성왕후의 안부를 묻는 내용과 경연이 열리지 않았다는 소식, 15일자에는 구제역으로 수 600마리가 전염병에 걸려 죽었다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23일자에는 날씨와 별자리를 기록한 내용이, 24일자에는 형조정랑 이정영 등 신하들의 인사이동 내용이 적혀 있었죠. 조보 발행은 당시 조정에서는 매우 큰 사건이었다. 조보를 발행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사라졌고 조보를 입수한 사람들도 이를 폐기하거나 숨겨야 했다는 지봉스님의 말처럼 당시 선조는 엄청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이를 인쇄해 배포한 30여 명이 체포되어 사경을 헤맬 정도로 혹독한 고문을 받았고 죄질에 따라 유배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렇게 한반도 최초의 언론 자유가 100일 만에 종료됩니다. 지봉스님 덕분에 조보가 발견되면서 1577년 조선에서 세계 최초로 구독료를 내고 보는 신문이 등장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기록을 살펴보면 더 오래된 조보의 흔적도 있습니다. 1515년 중종실록으로 조보는 예로부터 있는 것이다 라는 언급으로 볼 때 그 기원은 훨씬 이전입니다. 그럼 그보다 앞선 기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무려 100년 전입니다. 태종 13년인 1413년 12월 16일에는 분발을 너무 늦게 하였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분발이란 조보의 주의사항이 있을 때 조보를 발행하기 전 먼저 베껴 관계기관이나 관리에게 돌리는 일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으로 조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는 않지만 일상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의미. 조보의 다른 말은 기별인데 간에 기별도 가지 않는다라는 속담이 아직까지 남아있기도 하죠. 시간이 흐르고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가 등장하며 신문에 대한 가치 역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아마 어쩌면 영원히 신문을 읽는 사람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과거 고위간직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국가의 대소사를 알고 싶어 했던 것은 단순히 흥미로운 정보를 즐기고자 한 것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한나라의 백성으로 국가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싶고 또 참여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이들이 있어 지금의 한국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